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엘리사벳의 서재는 오디오북을 제작 발행하는 오디오북 낭독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장기기증원의 생명 나눔 사례집 민들레 꽃씨처럼의 오디오북을 재능기부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귀한 오디오북을 발행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2023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간한 기증자 유가족, 이식 수혜자, 코디네이터의 생명나눔 체험 수기 사례집인데요. 엘리사벳의 서재 낭독 제작소와 조예신 성우님 외에 60명 낭독자의 재능 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재능 기부로 사랑의 실천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홈 레코딩으로 녹음까지 직접 참여해 주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더욱 큽니다. 60명이 참여하는 오디오북이라 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질 만큼 제겐 커다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낭독을 하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소리가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품어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생명 나눔의 사랑을 전하고 보니 저의 소리를 더 잘 갈고 닦아 더욱 귀한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낭독을 하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생명 나눔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민들레 꽃씨처럼의 오디오북을 기획 제작하여 60여 명의 고귀한 사랑의 마음을 60여 명 내레이터의 소리 울림으로 한데 담아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감동적인 기록을 담은 이 오디오북이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더 많은 청자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보석처럼 귀한 이 사연 하나하나가 모든 분들께 희망의 꽃씨로 남겨지길 기도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완성되도록 도움 주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분들과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적으로 묵묵히 도맡아 함께해 주신 낭독 제작소 직위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디오북의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나눔의 고귀한 사랑의 마음이 민들레 꽃씨처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의 완독본은 오디언과 오디오 클립, 그 외의 오디오 플랫폼들, 인터넷 서점,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2023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간한 기증자 유가족, 이식 수혜자, 코디네이터의 생명나눔 체험수기 사례집으로 엘리사벳의 서재, 낭독 제작소와 조예신 외 60명의 낭독자의 재능 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민들레 꽃씨처럼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 서문. 민들레 꽃씨처럼 퍼지는 사랑의 마음. 3년간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맹위를 잃는, 날이 몹시 추운 개묘년 검은 토끼의 시작인 정월입니다. 이어지지 않는 수많은 점 위에 마침표를 찍듯 올해도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를 담은 5번째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전국 병원으로부터 뇌사 추정자 통보를 받고 기증을 통해 생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뇌사 장기 기증자 405명, 인체 조직 기증자 167명이 고귀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눠준 기증자와 그 유가족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에 눈이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내린 눈도 바로 녹아버리는 소위 젖은 겨울, 웻 윈터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며칠간 강력한 추위와 함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눈이라는 가곡을 들었습니다. 문득 장기를 기증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의 마음이 노랫말과 겹쳐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럽고 슬픈 이야기조차 새하얗게 덮어주는 흰 눈, 그리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겉보기엔 마치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숭고한 마음이지만 그 속에는 떠나간 가족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길에 흰 눈이 곱게 쌓이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나 어느새 흰눈 되어 산길을 걸어간다오. 김효근 작시 작곡 눈 중에서. 흰눈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듯이 기증자의 고귀한 마음이 우리나라 곳곳을 따스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기지개를 켜며 찾아올 것입니다. 메마른 들판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민들레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박한 꽃인데요. 때가 되면 꽃씨가 되어 멀리까지 생명을 퍼뜨립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나눠주고 별이 되신 기증자의 마음이 늦은 봄 낮은 들판 언덕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 꽃씨처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생명 나눔 사례집 민들레 꽃씨처럼은 기증자 가족분들이 생명 나눔의 기억을 되살리며 아픔을 꾹꾹 눌러 쓰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기증원에서 10년 만에 처음 시행한 수기 공모전을 통해 응모한 작품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얘기도 많아 같은 의료진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막 아픔을 겪으시는 가족분들께는 위로가 되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 조금 시간이 흐른 가족분들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처럼 귀한 사연 하나하나가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씨앗으로 남겨지길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이별 앞에서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고 가신 기증자와 기증을 결심해 주신 가족들께
수혜자를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문인성. 주는 사랑. 기증자 가족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 후 1년. 학준이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나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2021년 10월 중순은 유난히 추웠다. 절기상으로 아직 가을인데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고 우리 부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학준이를 보기 위해 겨울옷을 꺼내 입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슬픔을 껴안듯 팔짱을 꽉 끼었다. 남들이 볼세라 깊은 슬픔을 가슴에 감추고 신호등 있는 건널목을 건너 불이 나게 병원으로 들어왔다. 중환자실 밖에서 작은 유리문을 통해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봐야 했지만 남겨질 우리에게는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누워있는 아이는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깨어도 옆에서 불러도 소리내어 울어도 얼굴을 쓰다듬어 주어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고 작은 움직임도 없다. 지금은 반응이 없는 아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의 슬픔과 애통함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원망스럽지 않았다. 엄마인 나보다 의료진이 돌봐주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의료진의 세심한 손길과 조치를 엄마라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테니 그저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다. 코로나 4단계 방역으로 방역수칙이 아주 깐깐했던 시기였다. 아이 옆에서 종일 붙어 있어도 내게는 부족하고 모자랐을 거다. 그랬다고 한들 막상 이별할 때가 오면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그립고 아쉽고 서럽지 않았을까? 아이의 체온을, 그 포근하고 맑은 얼굴을 지우지 못하고 차마 놓아주지 못했을지 모른다. 통곡을 삼킨다. 나는 담대해지려고 했다. 학준이의 마지막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똑히 기억해두고 싶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면 차라리 조금은 냉정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 학준이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주말에도 학준이를 보러 오셔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갔다고 간호사님이 귀뜸을 해주었다. 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학준이는 고왔다. 장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저 아이를 이대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학준이는 18해를 살아오면서 내내 아팠다. 부모가 되어서 아픈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대신 해줄 수 없었다. 애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나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학준이의 장기를 기꺼이 기증하고 싶었다. 학준이가 이 일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학준이가 가장 기뻐할 장기 기증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선뜻 동의했다. 장기 기증은 도리어 우리 가족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랬다. 학준이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장기 기증.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다른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나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니, 1년 전 그날보다 1년이 지난 지금 자랑스러움은 오히려 더욱 크다. 100번, 1000번 되돌아가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하겠다. 학준이가 기증을 위해 수술방으로 미끄러지듯 조용히 사라질 때 학준이 이모들은 입을 모아 탄성을 지르며 속삭였다. 학준이 멋있다. 장하다. 나라고 하러 가는 용사같이 듬직하다. 할 말이 없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영원히 죽음에 넘겨진 아들을 둔 동생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다. 학준이는 진실로 듬직하고 용감했고 빛이 났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을까?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의 요한이라는 사도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곁에서 들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주 짧은 생을 살다 무심하게 우리 곁을 떠난 아이. 아픈 몸으로 평생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약물에 의지해 삶을 힘겹게 지탱하듯 살아야 했던 학준이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빛나는 별이 된 학준이는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고 있다. 엄마와 아빠의 가슴에, 남겨진 두 동생에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깊이 새겨주고 떠났다. 학준이를 보내고 한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졌다.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나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 어느 날 샤워하다가 문득 몸을 살폈다. 온몸에 실핏줄이 빨갛고 파랗게 터져 있었다. 무섭지도 이상하지도 않았다. 자식을 앞서 보낸 엄마가 온전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나는 주위의 권유를 따르게 되었다. 생명 나눔 홍보 영상에 참여했고 학준이와 함께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학준이를 비롯한 많은 장기기증 영웅들을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 생명 나눔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기증자 유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유가족을 만났을 때는 내 안에 깊이 감춰둔 그리움을 한 번씩 꺼내어 보며 함께 울고 웃다가 위로와 새 희망을 얻기도 했다.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가 함께하는 생명의 소리 합창단 단원이 되었다. 그리움과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슬픔과 아픔이 어느새 사명처럼 여겨졌고 장기기증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가치로 자리 잡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올해 11월에는 기증자 추모 기념식에 참여했다. 거기서 어린 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을 만났다. 슬퍼지는 것이 싫어서 눈물을 참고 그리움을 묻어두려던 나는 유가족을 만나면서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가슴 가득 우리 아이를 추억하며 웃는다. 세월에 묻히고 삶에 치여 그리운 이름이 희미해질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의 여러 행사와 기념식을 통해 학준이와 영웅들을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증자 추모 기념식의 행사 관계자들에게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이를 영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나의 죽음을 마주할 때까지 아이가 죽어간 것들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곤 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서 참 좋다. 같이 걷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